빈털터리에서 4천억 이상의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인격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돈을 직접 보여드리고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돈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배워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사람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은 열리지 않고 차가운 바람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 말이죠. 하지만 그 겨울이 7번이나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혹독한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4천억 자산가, 금융 천재,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처절했던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이불 가게, 신문사, 증권사, 식당, 손때는 족족 실패하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을 때 그는 밤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링컨 대통령이 수많은 낙선 끝에 결국 나라를 구했듯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 없이도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듯 그 절망을 성공을 위한 수업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오늘 인생의 후반전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께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김승호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거창하고 화려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우연히 마주친 어느 비오는 날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의 작은 일화에서 시작되었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동전 몇 개를 툭툭 던져주고는 바쁘게 제 갈 길을 갔죠. 잠시 후 그 남자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1센트짜리 동전, 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겨우 1센트잖아. 더러운 빗물에 젖었네. 줍는 게 더 귀찮아.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갔고 누군가는 그 작은 동전을 발로 차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치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바닥에 떨어진 그 작고 더러워진 동전을 조심스럽게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동전에 묻은 흙탕물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수천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고작 10원 남짓한 돈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돈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동전이 빗속에서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법인이나 기업보다 훨씬 더 정교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이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돈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눈치도 아주 빠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질투 많은 연인과도 같습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곁에는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을 만나면 돈은 편안함을 느끼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너는 별거 아니야 라며 무시하면 돈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김승호 회장은 아주 재미있고도 무서운 통찰을 전해줍니다. 돈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작은 돈은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야, 저 주인한테는 절대 가지 마. 왜? 내가 10원짜리라고 나를 쓰레기 취급했어. 나를 아무데나 구겨넣고 바닥에 떨어져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저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래? 그럼 나도 저 사람한테는 안 갈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작은 돈뿐만 아니라 큰 돈들도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은 벌고 싶어 하면서 작은 돈은 우습게 여기곤 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10원은 줍지 않으면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아이를 때리고 구박하는 부모에게 그 아이가 커서 효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한 장, 동전 하나가 훗날 거대한 부가 될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그저 차가운 금속이나 종이 조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돈을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에 돈을 넣을 때도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가지런히 얼굴을 맞춰서 넣어주세요. 좋은 곳에 쓸 때는 가서 좋은 일하고 와라 하고 기분 좋게 보내주시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고생했다, 어서 와라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이 돈에게 진심을 다해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주고 존중해 준다면 돈은 반드시 그 마음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구들, 이자라는 친구, 투자 수익이라는 친구, 행운이라는 친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김승호 회장이 맨손으로 4천억의 자산을 일굴 수 있었던 가장 비밀스러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 혹은 서랍 구석 어딘가에 외롭게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그 작은 돈부터 찾아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월급 쪽에서 적금 붙는다고 언제 부자가 돼? 이번 생은 틀렸어. 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가슴을 찌르나요?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저 광활한 우주에만 중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즉 돈에도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변의 다른 것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처음 1,000만 원 혹은 첫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정말 눈물겹도록 힘이 듭니다.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무거운 돌을 지고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사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며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로 한 푼 두 푼 모아야 하죠. 이때는 돈이 잘 모이지도 않는 것 같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내가 고작 이거 모으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 어느 순간 목표한 종잣돈이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뭉쳐진 돈에 중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면 그 다음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5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억 원은 3년, 그 다음은 1년, 나중에는 숨만 쉬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여러분이 노동으로 버는 속도를 앞지르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것을 눈사람 만들기에 비유합니다. 어린 시절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처음에 작은 눈뭉치를 만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은 꽁꽁 얼어 깨질 것 같고 눈가루는 자꾸만 부서져서 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굴려도 크기가 제자리인 것 같고 온몸이 힘들기만 하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처음 종잣돈을 모을 때와 똑같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뭉쳐서 어느 정도 단단한 눈덩이가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부터는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툭 하고 밀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눈가루들이 알아서 척척 달라붙습니다. 쩍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몸집이 불어나죠. 처음에는 내가 눈을 굴려야 했지만 나중에는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며 거대한 눈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중력입니다. 처음에 돈은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돈이 뭉쳐지면 돈 스스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돈이 현재의 돈을 벌어오고 미래의 부까지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적다고, 남들에 비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으고 있는 그 작고 소중한 돈, 남들이 푼돈이라고 비웃는 그 돈이 사실은 거대한 중력을 가진 별의 씨앗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첫 눈덩이를 뭉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이 구간만 버텨내면 됩니다.
곧 여러분의 눈덩이도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내 겨울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작은 시작을 믿으세요. 돈의 중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니까요. 또 하나, 김승호 회장이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함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똑, 똑, 똑. 처음에는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수천 년 동안 바위 한 곳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단단한 바위도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 자연의 이치를 돈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어쩌다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상을 하죠.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땅값이 폭등해서 큰 돈이 생기면 좋겠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그런 벼락부자의 꿈을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큰 돈은 마치 소나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땅을 적시기도 전에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오히려 홍수가 나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죠. 반면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300만 원 혹은 매달 나오는 연금, 작은 임대소득, 이런 돈들은 가슬비나 농수로의 물과 같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차분하고 강력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를 잘 훈련된 군대에 비유합니다. 어쩌다 생긴 1억 원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1만 명과 같습니다. 덩치만 컸지 위기가 닥치면 금방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은 최정예 특수부대원 100명과 같습니다.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일정한 돈의 흐름은 우리의 삶의 예측 가능성을 선물합니다.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적금을 붓고 그 다음 달엔 여행을 가야지. 삶의 질서가 잡히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들 듯 규칙적인 돈의 흐름이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부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여러분께 이 일정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패기로 돈을 벌러나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수성, 즉 돈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올린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허영심과 조급함입니다. 돈이 좀 모였다고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두르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전 재산을 덜컥 맡겨버리는 것, 그것은 내 성문을 활짝 열어 적군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지금도 쿼터의 법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신이 버는 수입이 4분의 1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가 돈이 없어서 아끼는 걸까요? 구두쇠라서 그럴까요? 그는 돈이라는 인격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며 검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법이자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위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달 받고 계신 월급이 혹은 작지만 소중한 연금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 어떤 거액보다 질이 좋고 힘이 센 진짜 돈입니다. 그 규칙적인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정함의 위력을 믿으세요. 그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김승호 회장의 아주 특별한 습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7번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대단한 자본금도 거창한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펜 한 자루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은 잠들기 전 자신의 꿈을 종이에 100번씩 꾹꾹 눌러 썼다고 해요. 나는 400억 원짜리 사업가가 된다. 나는 미국 전역에 내 가게를 낸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당시 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400억이야? 꿈 깨고 일이나 해.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귀를 막고 묵묵히 쓰고 또 썼습니다.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자신의 미래를 현재형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허무맹랑해 보였던 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적었던 목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꿈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나이가 벌써 60인데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꿈이야, 주책이지.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창밖의 하늘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요? 50세는 정오 12시, 60세는 오후 2시 24분, 70세는 오후 4시 48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 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한낮입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나 눈부시고 완벽한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60대는 청춘이고 70대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상상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는 순간 그 생각은 현실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문방구에서 산 1,000원짜리 노트 한 권을 펴보세요. 그리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원했던 삶을 적어보세요. 나는 10억 자산가가 되어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는 할아버지가 된다. 나는 은퇴 후 멋진 텃밭이 있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차를 마신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낸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적어보세요. 새 집에서 나는 나무 냄새, 가족들과 나누는 웃음소리,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적고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필요한 사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승호 회장이 7번이나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이 방법은 아니었네,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등일 뿐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혜에 용기라는 펜을 더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기록해 보세요. 돈을 인격체처럼 소중히 대하고 작은 돈을 아끼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노을이 지는 쓸쓸한 저녁이 아니라 정오의 햇살처럼 가장 뜨겁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눈부신 여정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영원한 스승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왜 6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며 매일 아침 햄버거와 콜라를 먹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귀재, 그의 소박한 식탁 뒤에 숨겨진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비밀이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느려 보이지만 결코 느리지 않은 느린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